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해 9월 11일 이곳에서 동생 손을 잡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고 김민식 군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렸죠. 사람들 다 모이고 차들 못 지나가고 참 고생했어요. 아주 엄마 저기 오열하는 소리 한참 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걔도 9살이고 우리 손자도 9살이고 참 기가 막히죠. 일이 남일 같지를 않아요. 남아있는 그날의 충격, 이 사고로 인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바로 지금 스쿨존 안전실태는 어떨까요? 나경원의 현장 포착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고 이후 현장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중앙 분리대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네. 많이 달라져서 여기가 하도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좀 챙기는 것 같은데도 여전하고 예. 끝나고 발을 딱 내밀었는데 아저씨들이 신호위반을 해요. 막 쌩쌩 날리고 막 차가 칠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아유, 잘못했죠, 어른들이. 하지만 아직까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일부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예. 그 실태를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낮춰야 되는 네. 지켜본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빠르게 달려오던 한 차량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 30km를 훌쩍 넘겨버리는데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후 속출하기 시작하는 속도 위반 차량들. 되게 달리죠. 네. 심지어 시속 60km로 주행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규정 속도보다 이게 과속하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40km 넘었어요. 지금 뭐 40km가 넘게 밟았는데, 잠깐만 저 차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신다고? 네. 스쿨존에서 빠르게 주행했어야 했던 이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여기 그 스쿨존인데 이렇게 좀 40km 넘게 달리시던데 좀 규정 속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랐어요. 바꿔서 몰랐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밟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바꿔서 그렇다고요. 바빠서. 예. 스쿨존 구간 단 300m입니다. 1분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겨우 300m인데. 네. 또 다른 스쿨존 안전 점검을 위해 찾은 곳은 대전의 초등학교입니다. 아직 겨울 방학이 시작되지 않아 도로가 아이들로 붐비는데요. 이럴수록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겠죠. 그렇죠. 해당 지역에선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잡아내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 과속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오늘 단속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도 수행합니다. 천천히. 자, 건너자.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건너자. 있는 차들이 약간 많이 빨리 이동하는 차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긴 해요. 거의 막 달려말려서 멈추는 차들도 있고 막 그래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트럭. 경찰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학기 중, 방학 중 관계없이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 30km를 가볍게 넘어선 차량들. 단속 시작 38분 만에 8대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은 일반 도로에서보다 과태료가 약 2배 가중 처분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은 세네요. 움직이는 네. 빨간불입니다.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습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운전자께서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방어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제한 속도가 제각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한 속도는 30km인데요. 예, 30. 이곳은 서울의 한 다른 초등학교 같은데요. 스쿨존 규정 속도가 50km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지자체장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운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뭐 30km, 다르네요. 어디는 50km 네, 놀랍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계속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제한속도 40km 이상의 스쿨존은 전국 588개소.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이 남았네요, 아직. 또 다른 스쿨존 안전점검 현장으로 향합니다. 10년 가까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스쿨존. 편도 1차로 정도 너비에 불과한 이면도로가 마주하고 있는 두 초등학교의 스쿨존입니다. 아, 위험해 보인다. 길이 참 좁네. 그런데 노란선으로 구분된 통학로가 차량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자, 여기 뭐 바로 한 30m 밑에가 학교인데 이 통학도로에 자전거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네. 저기가 통학도로입니다. 자전거 걷다 첫 이 결국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 때. 그러면 의미가 없는 네. 거죠. 보호구역이. 차도로 다니는 아이들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차들도 어쩔 수 없잖아. 종이 찾기는. 도로 쪽으로 오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위험해요. 이 통학도로에 보면 차들이 막 너무 막 그래, 이렇게 그래. 서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불쌍합니다. 또 차들 그러니까. 또 차가 다녀서 이게 그래, 되게 그래. 좀 맨날 미안하다. 불안불안하고 미안하다. 차들이 막 통학로에 주차돼 있고 그냥 그러니까 차도로 다니게 돼. 그런데 이곳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기 중 등하교 시간만 되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데요. 학부모들은 매일 마음을 졸입니다. 네. 이게 평상시에 통학로인데 통학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네. 차량들은 통학로를 달리고 있고 아이들은 차도로 통학을 하고 있는 사진 속 상황. 그건 어린이 위험도로네.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우리나라에 주차장이 이거 봐,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이게 지금 일방 도로가 아니죠? 양방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90일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네. 좁은 도로를 양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학부모들은 구청에 여러 번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일방 통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민들과의 의견 상충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 계속 위험을 안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희가 일방을 통행을 원한다고 해도 통행 방법을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설명회를 하면서 좀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전체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 스쿨존 내 교통단속과 과실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 이전부터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안 통과 하루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법이 너무 강화가 돼서 무조건 사고가 나면 깜빡을 한다거나 아니 벌금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쪽으로 안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전 뭐 얌전하게 하는 사람도 아이들이 와서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처벌받는다는 건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경우라도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이게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뭐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받는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기존에 처벌받던 부분에 대해서 처벌 안 하던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과실을 전제로 부상과 사망의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망의 경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됐다, 잘못이 있든 없든 징역형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또 어린이는 가정에서도 약자고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민식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교통 안전까지도 고려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불편을 가진다 할지라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7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km로 하향하고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3배로 부과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땐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 아이가 지나고 있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